자, 기초한문 9주차 두 번째 시간 동사, 형용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명사 파트에서 좀 외워야 될 게 많았다고 한다면 동사, 형용사는 그렇게 이제 외워야 될 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제 위치,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나오는 글자의 위치 이런 것만 잘 판단을 한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자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여기서는 이제 타동사,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자동사부터 할게요. 자동사는 여기 있죠.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도 이제 되는 거. 즉, 주로 이제 주어, 수어의 기능 첫 번째, 두 번째 주어, 수어하고 이제 보어가 나오는 케이스. 요 두 개가 있다라는 건데요. 주로 이제 보어가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불완전 자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이 가능하겠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는 거고 반대로 이제 타동사는 이제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요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자동사와 동사다. 그리고 여기서는 써 있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해야 되는 거. 동사는 주로 뭐의 기능을 한다? 서술의 기능을 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앞서 봤다시피 명사도 서술의 기능을 하기는 합니다. 그죠? 서술의 기능을 합니다만은 더욱더 주된 기능은 뭐다? 서술의 기능을 하는 거는 동사다.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볼게요. 계명이죠. 계명입니다. 계자는 주어죠. 닭이죠. 닭이 명, 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뒤에 이제 뭐가 없습니까? 보호가 없고 주어 수어의 관계로만 끝났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자동사. 근데 이제 보호가 없기 때문에 완전 자동사 이렇게 됩니다. 2번 상전이죠. 상전. 잘 보지는 못하죠. 지금은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밭. 뽕나무밭이 위 되었답니다. 뭐가? 벽해. 푸른 바다가 이렇게 되죠. 상전. 위 벽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위자를 빼면 사자성어로 그냥 상전벽해 뭐 어떤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그것을 우리는 상전벽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뽕나무밭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보호가 있기 때문에 자동사는 자동사지만 뭐다? 불완전 자동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타동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타동사는 역시 아까도 말했죠. 목적어입니다. 반드시 목적어가 나타나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타동사다. 목적어 없으면 자동사, 있으면 타동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부가 주어죠. 밭을 간답니다. 간답니다. 무엇을? 밭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 타동사. 그 다음에 묘죠. 묘.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잡았답니다. 고양이가 잡았답니다. 고양이가
잡았답니다. 뭐를? 서입니다. 서. 쥐서자입니다. 쥐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 타동사가 되겠죠. 근데 불완전 타동사가 들어가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은 해석도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보면 간단한데요. 판단하기 힘들어요. 순은 이게 순입니다. 순. 임금 이름입니다. 임금 이름. 순은 썼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백성에서 그 가운데를 삼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어민 이게 이제 시가 되고 얘가 목적어가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중심을 백성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쉽지만은 않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사와 타동사는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한 문장에서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이게 특히 이제 불완전에 대해서는 크게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불완전 타동사나 불완전 자동사로 배웠는데 이게 이제 뒤에 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케이스들이 가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과 불완전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동사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불완전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의 생략인데요. 동사의 생략은 간단합니다. 앞에서 나오면 생략이 가능한 거고요. 앞에서 빠지면 앞에서 그 동사가 나왔으면 생략을 합니다. 주로. 근데 이제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왔던 동사를 다시 집어 넣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이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이게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주로 이제 한시같이 율격을 맞추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리듬을 맞추기 위한 것들을 볼 때는 이런 동사의 생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문장이나 산문에서는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해서는 생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생략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귀 쫑긋하고 보셔야 되는 게 얘입니다. 조동사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한문을 해석할 때,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문을 기초를 잡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때문에 하냐면 한문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것인가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자를 아셔야 되겠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동사가 내가 찾는 동사가 어디 있지?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허사가 어디에 있지? 라는 겁니다. 이 두 개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동사만 찾으면 문형을 구분 판단하는 데는 굉장히 쉬워져요. 그런데 나 동사가 손을 들고 있어요. 저 동사예요. 자, 여기 봐주세요 라고 손을 흔드는 동사들이 있는데 걔들이 누구냐면 조동사입니다. 얘들이 딱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동사야 라고 찝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동사라는 건 돕다라는 겁니다. 뭐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주는 거죠. 동사의 뜻을 조금씩 도와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 득, 가, 장, 당 이런 애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애가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의 부정을 얘기하는 동사 아닐 불이게 됩니다. 이 친구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을 내니까 불언 말이 아니다. 득언 말해라. 말할 수 있다. 가언 말해봐. 장언 당당히 말해봐. 당연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런 애들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거는 불득 가장당입니다. 볼게요. 소시 젊었을 때는 주어죠. 불자가 나왔네요. 그럼 뒤에 나오는 거하고 당연하게 부위가 됩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얘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얘가 조금 어려워요. 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융합합성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앤데요.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의 중요성.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알지 못한다. 무엇을? 시간의 중요성을 알지는 못한다. 소시, 부지, 서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 오십니라 그러면 장자가 아까 얘기 나왔죠. 그죠? 그럼 얘가 전체가 뭐가 됩니까? 조동사니까 부위가 되는 거죠. 오십리를 더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동사는 뒤에 문형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형용사 넘어가기 전에 다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뭐가 있었다?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다. 둘은 뭘로 구분한다? 목적어로 구분한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있으면 타동사. 그 다음에 보호가 있으면 뭐 불완전이라는 말을 쓴다. 근데 그렇게 구분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의 기능은 뭐다? 서술어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동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다? 조동사다.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잊지 말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언자는 말씀은 그래서 뭐다? 명사다. 원래 기능은. 근데 불언 그러면은 명사가 아니고 뭐로 해석해야 된다? 동사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형용사로 가겠습니다. 형용사는 이제 여기 보시면 수식어의 역할, 그 다음 명사로서의 전성, 그 다음에 전성된 형용사, 그리고 끝입니다. 이 말은 뭐냐? 형용사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수식어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아셔야 되는 건 뭐다? 동사는 뭐의 기능을 한다? 서술의 기능을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는 뭐의 기능을 한다? 수식의 기능을 한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다. 잊지 말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청, 황, 장, 단, 고저, 대소입니다.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단어들이죠. 푸르다, 청, 노랗다, 황 또는 누렇다, 길다, 짧다, 단자죠. 높다, 고, 낮다, 저, 크다, 많다, 적다, 뭐 크다, 적다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해서 쓰이는 거죠. 그 다음 2번이 뭐를 보여주냐면
수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산입니다. 그죠? 산인데 이 산이 어떻다? 푸르다. 그래서 청산, 그럼 푸른 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토죠. 중요한 건 뭐다? 토자입니다. 흙이죠. 근데 황토 그럼 노란 흙, 누런 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천이죠. 내죠. 시냇물입니다. 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장천, 긴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장이죠. 이 장자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짧은 지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은 3번을 보시면 청풍명월입니다. 풍이죠. 월입니다. 얘들이 명사죠. 그죠? 그러면 청풍 시원한 바람과 명 밝은 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죠. 수식을 해주는데 2번과 3번을 보면 형용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명사가 나옵니다. 명사가 나와서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혁무공. 혁자는 빛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나는 누구죠? 무공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공은 뭔지 아시죠? 싸워서 공적을 쌓는 거를 무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면 형용사는 뭐의 기능을 한다? 수식의 기능을 한다. 근데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그래서 형용사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자,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글로 넘어가 보죠. 형용사.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명사로서 전성, 그러니까 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동사도 마찬가지고요. 명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중요한 거는 전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전성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품사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품사가 바뀐다는 거 만약에 한국어처럼 뭐 꾸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미음이 붙어서 꿈. 그래서 이건 동사고 얘는 명사고 이렇게 해서 이건 명사로 바꿨어요라는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한자는 다른 접사 같은 게 붙지를 않아요. 원래 그 단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뭐 품사의 전성을 보려면 뭘 봐야 된다? 위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위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심이죠. 이거는 깊다라는 뜻입니다. 깊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지자가 뭡니까? 이 개사죠. 뭐뭐의입니다. 그러면 뭐뭐의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명사지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명사지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의 명사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는 깊다라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형용사가 들어갔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성시켜야죠. 뭘로 봐야 됩니까? 명사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은 그 뜻이 아니고 뭐로 봐야 된다고? 깊이라는 명사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한강의 깊이는 수십 척야이다 이렇게 되겠죠. 수십 척이다. 그러니까 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2번입니다. 요거는 이 강의를 똑바로 듣고 있는 친구들한테 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낼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원래는 청출어람이 청어람이다라는 거. 원래 풀텍스트는 청출어람이 청어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청은 이게 푸르다죠. 출 나왔답니다. 그죠? 어가 나왔으니까 어조사. 람이니까 어조사 플러스 명사는 뭐다? 보어다. 이렇게 되겠네요. 구조가. 그러면 첫 번째 중요한 것부터 해볼까요? 청자는 푸르다라는 뭡니까?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주어 위치네요. 맞죠? 서술어 나왔고 보어 나왔고 그럼 당연하게 요 청의 위치는 주어입니다. 그러면 주어는 아까 봤죠? 뭐가 주어가 되었다? 명사가 주어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청자는 그죠? 형용사지만 여기서는 뭐의 기능을 해야 된다? 명사의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색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청색은 주어죠. 출 나왔습니다. 어디에서 쪽빛에서 그러니까 풀 색깔 있죠. 풀 색깔이 쪽색이죠. 그래서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출어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기서 바로 강조하죠. 형용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첫 번째 무슨 기능을 한다? 수식의 기능을 한다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 이 수식은 뒤에 어떻게 나온다?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앞에서 했었죠? 조동사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동사가 나온다. 99.9%다. 물론 아닐 때도 있다. 그거는 예외로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에서 중요한 건 뭐다? 전성이다. 전성이 뭐라고? 품사의 변경이 있다. 그러면 전성이 되는 전성인지 아닌지 웃지 않으냐? 그거는 뭐를 찾아봐야 된다? 위치를 잘 찾아봐야 된다. 형용사의 위치가 주어 자리인지 서술어의 자리인지 보어의 자리인지 목적어의 자리인지 등등등 잘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형식 4개 지난번 시간에 했었죠. 주어 수로냐, 주어 수로 보어냐, 주어 수로 목적어냐, 주어 수로 목적어 보어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것만 판단하고 있으면 웬만해서는 위치를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거라도 잘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형용사가
요거는 조금 케이스가 달라요. 요거는 케이스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까는 위치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다. 품사의 전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얘들은요, 쉽게 갈게요. 그냥 한 단어입니다, 이게. 한 단어로 취급되는 겁니다. 한 단어로 취급되는 거. 그래서 전도 양양이죠. 전도 양양. 그러니까 앞길이 바다 같다 이야기입니다. 앞길이 바다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고 앞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전도가 양양하다 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한 단어로 쓰는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요. 장송이 낙낙하다. 그래서 장송, 큰 소나무가 서 있는 모습, 장송 낙낙. 이렇게 해서 그냥 동사가 전성되거나 명사가 전성되는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왜? 이미 이것들은 해석 안 해도 되고 뭐로 쳐다보면 돼? 한 단어로만 쳐다보면 큰 문제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가 형용사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해석 연습, 그러니까 명사 대명사 해석 연습, 동사 형용사 해석 연습, 연습 문제까지 그 다음 시간에 다음 파트에 계속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